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 하나죠. 이 블랙쇼울즈 모형이 현실 세계의 자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 블랙숄즈 모형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코스피 200 같은 자산에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글쎄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표준 모형의 가장 큰 전제 조건, 바로 기초자산이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 지수나 외화처럼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에는 이 가정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식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업그레이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Q, 즉 연속배당 수익률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 하나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 변수 하나만으로 모형 전체를 현실에 딱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기존 공식에 있던 주가 S0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S0에다가 2의 마이너스 QT 승을 곱한 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미래에 지급될 배당금의 현재 가치만큼을 지금 주가에서 미리 빼주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조정이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입력값인 주가를 건드렸으니 당연히 다른 값들도 영향을 받겠죠. 옵션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들, 우리가 그릭스라고 부르는 것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델타입니다. 델타는 주가가 1만큼 변화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민감도 지표잖아요. 확장된 공식을 보시면 기존 델타 값에 2의 마이너스 QT라는 이 할인 팩터가 딱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걸 미리 아니까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의 민감도도 그만큼 살짝 줄여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델타의 변화일을 의미하는 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자체가 배당 수익률만큼 할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델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감마도 똑같이 할인되는 게 당연하겠죠. 공식에서도 2의 마이너스 QT 승이 추가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세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공식이 확 복잡해졌죠. 가만히 뜯어보면요. 기존 항들이 배당 수익률 Q에 맞춰 조정된 건 물론이고 여기 중간에 새로운 항이 하나 불쑥 튀어나왔어요. 바로 플러스 QS0 2의 마이너스 QT ND1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다른 그릭들과는 다르게 세타는 배당 덕분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얻습니다. 왜냐? 옵션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만큼 이득을 보게 되니까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 즉 세타가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재밌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쓰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실전 적용 사례 하나 같이 보시죠. 바로 외화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당 수익률이라고 불렀던 Q 있잖아요. 이게 외환 시장에서는 외국의 무위험 이자율, 그러니까 RBF와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45만 8천 영국 파운드 가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9개월 동안 환율 변동 위험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영국의 무위험 이자율을 각각 8%와 7%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이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한 최적의 선물 계약 규모는 바로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공식 안에 모두 쏙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이 공식에 우리가 가정한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포트폴리오 가치 45만 8천 파운드에다가 이자율 차이인 1%, 즉 0.08 빼기 0.07, 그리고 기간은 9개월이니까 0.75년을 지수항에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이 숫자가 나옵니다. 46만 8,442파운드.
이만큼의 가치를 지닌 선물 계약을 매도해야 우리 포지션이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해칭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표준 블랙숄즈 모형은 배당 같은 연속적인 수익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Q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주가를 할인하고 이를 통해 델타, 감마, 세타 같은 그릭스를 체계적으로 수정했죠. 그리고 이 간단한 확장을 통해서 외화 포트폴리오 해징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Q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이 모형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